기존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계속 이어갑니다. 문화로 K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자, 언젠가부터 범죄 사건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자주 보입니다. 인기를 얻는 한편에 실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안 트로트 또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은 범죄 예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범죄 사건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로트와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 이제는 사골 국물도 안 나오는데요. 예. 그런 소재 빈곤 속에서 이제 꾸준하게 고정 시청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범죄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방송 프로그램 중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 다큐 정도에 나왔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소재 고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범죄에 관련돼서 정보 소통, 의지, 욕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쌍방향 시대에 이런 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범죄 예능이라는 이 장르 구분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범죄 소재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정 60분 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진지한 탐사보도 프로그램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인기 끄는 게 이것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 프로그램의 어떤 장점들을 이어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리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추리. 그러니까 시청자가 추리를 하도록 왜 일어났을까? 그 배경은 뭘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르물을 봐도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제 빠져들게 되는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을 이제 추적을 해서 그 내용들을 알리는 쪽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수배자의 얼굴도 공개하고 이러면서 같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요즘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완결된 사건을 가지고 전모를 밝혀주는 거죠. 알려지는 사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작진이 주로 이제 현업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내온다든지 아니면 그 피디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추적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사관 출신들이 나옵니다. 프로파일러라는 이름으로 실제 수사했던 내용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사안에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또 본질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사건을 마치 이제 옆에서 동료들이 이제 들려주는 것처럼 일종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본질을 이제 파고드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범죄 예능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요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 안 되는데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뉴스 프로그램의 또 일정 정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속보에 강하고 이제 그때그때 사실을 전달하기 바쁘지 사실 해결된 이후에 잘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요. 특히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사건 처리하기 바쁘고 완결 짓기 바쁘고 또 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브리핑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일정 정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에 어떤 흥미진진한 요소들을 반전의 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주목을 끄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믿음이 좀 약해진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수록 아마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겁니다. 더 힘들어질까요? 왜냐하면 예. 뭐 자신들만 공유했던 그러한 뭐 수사 기법이라든지 어떤 접근 방식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그 세세한 정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그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이제 뭐 약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왜 수사기관이 혹은 수사 실무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프로파일러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되면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또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어떤 그런 말보다는 이제 진실과 맥락을 스스로 추리를 하고 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정도의 성취감도 네.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유튜브를 포함해서 SNS에 엄청나게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지만 잘못 분석하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일종의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큐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걸러주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잘못 오용이 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데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적 견해로 짚어내니까 네. 오히려 이제 교통 정리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이제 짚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범람하는 정보의 어떤 신뢰성을 그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기구 정도로 봐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예능적인 부분만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아쉬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실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선정성 논란도 피해가기 쉽지 않고 또 2차 가해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대중적인 흥미를 끌어야 되니까 강력 범죄를 중심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가운데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이제 강력범죄물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좀 왜곡된 그런 측면들을 전달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겠고요. 네. 특히 그 과정에서 좀 2차 가해나 또 가해자 피해자가 또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특히 강력범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뭐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되면서 지능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금융 범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은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사실 이쪽 전문가기보다는 강력범죄 관련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다루는 소재나 사건들의 편중성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직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특히 생활범죄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강력 범죄는 아니더라도 실제 시민들이나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거나 의미 있을 수 있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간과될 우려가 좀 있다라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청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자극적인 소재를 센 내용, 극단적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거꾸로 이제 획일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 뭐 가스라이팅, 뭐 노예와 착취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용어와 개념들이 굉장히 남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아직 논의 중인 거기 때문에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학술적인 연구 결과들도 덧붙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용어만 남발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곧잘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뭐 이런 것도 다루더라고요. 상당히 글쎄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정리정돈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용되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도 뭐 이런 사이코패스나 그 소시오패스 관련돼 가지고 뭐 많이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좀 그 과정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그만큼 제작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또 범죄 연성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아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롯과 이제 극적인 반전, 뭐 결과 이런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지만 범죄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뭐 재밌지도 않고 굉장히 엄청나게 뭐 반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아닌데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경우에는 자칫 이제 왜곡의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그런 측면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 프로파일을 포함해서 실무 경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문가 풀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거의 진리인 것처럼 되고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나 해석들이 있지 않다. 그리고 제작 방식이 일정 정도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평이나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전제된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사실 전문가들 뭐 이제 같이 이제 푸티에서 논쟁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마다 또 경험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의존해 가지고 마치 받아쓰기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보다는 교차적으로 이제 그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로 가지 못하는 측면이 범죄 연성화보다도 좀 더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견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절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작 과정에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풀이 워낙 그 좁다 보니까 이 전문가의 말이 사실 뭐 절대적인 위력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뭐 연구자와 전문가가 같이 얘기하는데 쭉 그냥 자기 논평만 해요. 근데 저도 이제 토론하다 보면 저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좀 보강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직은 좀 아쉬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범죄는 정말 일반 시민과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